대략 2시간 정도 항해했을까요? 드디어 아침에 출발했던 사동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든 풍경들이 무척 반갑습니다. 아침 6시경에 출발했는데 지금이 저녁 6시 정도이니 딱 12시간 정도 소요된 작업 일정이네요. 작업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울릉도로 무사히 돌아오니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저희를 태운 배가 부두에 접안을 하고 각종 장비들이며 짐들을 배에서 내리면서 정리합니다. 사동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부두를 만드는 중이고 부두 주변도 숙박시설이나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근처에 있는 비치온 관광호텔은 출장객이 하룻밤 머무르긴 너무 비싸서 찾아보면 그나마 저렴한 숙소도 있는 도동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업무 복귀라 요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콜택시 불러서 도동항으로 훅 넘어옵니다. 저녁 식사 메뉴를 찾아서 도동항의 거리를 다시 어슬렁거려 봅니다. 아직은 해가 완전히 저물지 않은 혹은 아직은 어둠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울릉도의 저녁거리가 반갑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 중일까요? 다행히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일행들이랑 맛난 걸 먹어볼까 합니다. 혼자 다니면 먹을 만한 게 매우 제한되어 있죠. 혼자 다닐 때는 그나마 편의점이 간단히 먹긴 좋아서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은 메뉴 고민할 필요 없이 일행 중 한 분이 예전에 맛나게 먹었다는 유명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오삼불고기가 맛났다고 하네요. 식당 이름이 숯불 암소 한 마리 구구식당입니다. 제가 사려고 했는데 만약 일행이 암소를 먹겠다고 한다면 제가 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설마 암소를 먹자고는 하지 않겠죠?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 봅니다. 식당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식당 한쪽 벽면이 모두 방문객들의 소위 방문록으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이 음식 너무 맛있고 다음에 또 오겠다는 뭐 이런 내용이지만 간혹 우리 사랑 이대로 forever 뭐 이런 것도 좀 있네요. 메뉴판을 보니 가능한 메뉴가 아주 다양한데 가격을 보니 역시 울릉도네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소위 기본 메뉴도 12,000원입니다. 한우 등심 숯불구이가 4만원인데 삼겹살이 2만원이니 한우 등심 숯불구이가 오히려 싼 느낌이네요. 우선 맛만 볼 겸해서 간단히 삼겹살로 시작해봅니다. 고기 상태는 아주 매력적이진 않네요. 밑반찬도 그냥저냥인데 그나마 이 부지깽이 나물절임이 눈에 띕니다. 일단 불판에 투하해서 구워봅니다. 역시 뭐 맛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삼겹살은 원래 맛있는 거라 맛있게 먹어봅니다. 빠르게 삼겹살을 먹어 치우고 오삼불고기를 시켜봅니다. 보기에도 이게 훨씬 맛나 보이네요. 휙휙 볶아서 먹어보는데 확실히 이 자극적인 양념, 이 맛이죠. 어느 정도 먹으면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밥을 볶아야죠. 한국 사람 중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우 익숙한 솜씨로 주걱을 움직여 밥을 양념과 골고루 볶아줍니다. 오삼불고기를 먹는 것은 이렇게 밥을 볶아 먹기 위한 하나의 작은 몸부림이자 준비일 뿐이며 진정한 목적인 밥 볶기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오삼불고기와 함께 나온 이 미역국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네요. 이 밤의 주인공은 이 미역국으로 가시죠. 밥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볶아졌습니다. 같이 한입 하시죠. 식사 후 우선 내일 들릴 목적지와 버스 운행 시간을 확인합니다. 울릉도 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버스 운행 노선이 많아진 듯 합니다. 4년 전,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 처음 울릉도에 왔을 때만 해도 울릉도에는 이 구간에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버스가 저기 관음도 앞 혹은 내수전 전망대 앞까지만 운행하고 해차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음도 앞에서 저동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 타고 반대 방향으로 대략 1시간 30분을 삥 돌아가든지 혹은 대략 1시간 30분가량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에 드디어 저 구간에 도로가 개통되었고 지금은 버스 타고 관음도 앞에서 저동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네요.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 관련 뉴스 잠시 보시죠. 차량들이 울릉 내수전 터널을 통과합니다. 울릉읍 내수전에서 북면 선모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여 분. 섬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이던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보리까지 4.75km 구간의 왕복 2차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울릉 일주도로공사는 1963년 사업 계획이 확정돼 1976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01년까지 전체 44.5km 가운데 39.8km가 개설됐지만 나머지 4.75km는 해안절벽 등 난공사 구간에다 공사비 확보 문제로 10년간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동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가 6시 10분에 출발하고 섬을 한 바퀴 돌아 7시 50분에 다시 도동항에 도착하니 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우선은 내일 첫 차인 아침 6시 10분 버스를 타고 움직이기로 하고 소화도 시킬 겸 울릉도 밤거리를 배회합니다. 인적 없는 울릉도 밤거리 저와 함께 잠시 구경하실까요? 오늘 하룻밤을 묵을 5만원짜리 방입니다. 정말 방에 딱 침대 하나 놓여있고 개걸음으로 옆으로 지나가야 하는 크기의 정말 잠만 잘 수 있도록 최적화된 방입니다. 하긴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울릉도에서 5만원에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나마 단골인 일행분의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5만원이긴 하지만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나갈 거라 방 상태는 중요하진 않긴 합니다. 어쨌든 내일을 위해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굿나잇 하시죠. 어김없이 하루가 밝았고 울릉도에도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일찍 길을 나서는데 인적 없는 새벽의 신선한 거리가 반갑습니다. 6시 10분 첫 차 출발까지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어 천천히 도동버스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울릉도는 어차피 섬이라 사방이 바다이고 화산섬의 매력이 있어 섬 전체가 관광지이고 섬을 둘러보는 것 자체가 여행이긴 한데 저는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 출장 온 직딩이라 갈 곳을 몇 군데 추려서 한 4군데 정도만 빠르게 들리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인 나리분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울릉도에서 핫한 코스모스 리조트를 구경하고 관음도를 방문한 후에 마지막으로 조동항까지 구경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위치를 지도에서 간단히 보시면 여기가 나리분지이고 대충 여기쯤이 코스모스 리조트, 여기가 관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조동항입니다. 드디어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첫 차라서 그런 건지 승객도 몇 명 없고 버스 내부가 무척 여유롭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네요. 잠시만 저와 함께 즐기시죠. 어느새 천부에 도착했습니다. 일주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도동에서 출발한 버스는 거의 여기가 종점이었고 여기서 나리분지나 관음도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했는데 일주도로가 생겨서 관음도는 계속 그 버스 타고 가면 되고 나리분지는 경로를 이탈해야 해서 천부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탑니다. 천부는 도동과 저동을 제외하고는 울릉도에서 제법 큰 마을이고 천부항에서는 울릉도 명물인 송곳바위 전체가 잘 조망됩니다. 천부항에는 둘러볼 만한 곳으로 수중 전망대가 있긴 한데 한번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장소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먼 길 왔다면 경험치 증진 차원에서 도전해 보시죠. 나리분지 가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출발하는데 차창 밖으로 수중 전망대가 보입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돌고 돌아
엄청 급경사길도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울릉도 유일의 평지인 나리분지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 나리분지를 방문했을 때는 약간 감동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작은 평지가 숨겨져 있는 건지 신비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날씨 실화인가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산과들이 푸르름으로 가득 차서 충만한 에너지와 강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출장 중 잠시 비는 시간을 이용한 짧은 일탈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날씨까지 좋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리분지의 뒤쪽으로는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고 이 산길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 산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겠네요. 저는 짧은 시간만이 허락되어 나리분지만 간단히 둘러봅니다.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첫 버스로 들어와 다른 관광객도 없고 이 공간, 이 시간들이 오로지 저만을 위해 주어진 듯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즐겨봅니다. 산마늘, 소위 명이나무를 재배하는 밭이네요. 거래처 만날 때나 사용하는 법카의 은혜로움으로나 겨우 갈 수 있는 비싼 고깃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명이나물 절임의 바로 그 명이나물입니다. 그동안 울릉도 명이나물이라는 말만 들었지 울릉도에서 재배하는 명이나물을 실물로 본 건 처음입니다. 울릉도에서 실제 명이나물을 재배하긴 하나 보네요. 명이나물 절임에 고기 구이류를 싸먹으면 참 맛난데 완전 자본주의의 맛이죠. 요즘은 수요가 워낙 많아 아마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명이나물 절임의 대부분은 모두 중국산 수입일 거라 생각됩니다. 국내산의 경우에도 꼭 울릉도가 아니라도 강원도랑 경상북도에서도 재배 및 생산이 된다고 하네요. 이 집은 나리분지에 있던 울릉도 재래식 가옥인 너와집이라고 합니다. 나리분지에 오면 있으니 그냥 간단히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될 듯 합니다. 나리분지에는 몇 가구 사는 것 같고 식당 같은 편의시설도 있긴 하네요. 동네도 한 바퀴 둘러보고 아쉽지만 시간이 여유롭지 못해 버스 시간에 맞추어 나리분지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나리분지를 한번 삥 둘러보고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고갯길을 힘겹게 오르고 이내 차창 밖으로 초록의 평화로운 경치가 펼쳐집니다. 울릉도 출장기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양해 부탁드리며 울릉도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